초급 학생을 위한 GTOP 그라마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GTOP 시험, 실제 시험보다는 문제에 나오는 문장의 길이가 좀 더 짧은 편이고 또 단어들의 난이도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조정한 그런 문제들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GTOP 그라마의 핵심은 여러분이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급 학생들은 아무래도 영어가 많이 익숙하지 않고 부담스럽다 보니까 문장이 길면 그냥 당황하세요. 핵심만 빨리 파악하면 되는데 문장이 기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보이고 더 어려움을 갖고요. 또, 이 모든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아주 세부적인 의미까지 다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게 아닌데 전체적인 의미만 이해하고 정말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단어가 좀 어렵고 이러면 이제 그게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급 학생들은 처음에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여러분이 먼저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가 이거를 아는 핵심을 먼저 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 어휘들이 좀 더 어려운 게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그 핵심들을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시제 문제들을 볼 거예요. 자, 시제 문제를 볼 거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럼 시험에서도 이게 시제 문제다라고 이렇게 써있고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제 문제가 있겠죠, 시험에. 이게 시제 문제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알아내고 또 그러면 그래 알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GTF에서는 문제 다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먼저 보기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 보기를 보면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아까 제가 어떤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아는 게 관건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 문제인 건 다 알았다. 가정법 문제다. 이렇게 알면 굉장히 풀기가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다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시제 문제인 거를 어떻게 알아봐요? 보기에 시제에 관련된 보기가 많으면 얘는 시제 문제일 거예요. 보기에 예를 들어서 뭐 조동사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얘는 조동사 문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주 운이 좋으면 보기 4개가 다 한 가지 유형에 관련된 보기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3개가 그렇고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하나인 게 답일 가능성보다는 3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유형이 그 문제의 핵심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둘씩 오는 경우 있어요. 이제 이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둘 중에 하나겠구나 한 상태에서 그때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나머지를 해결해 줘요. 아, 문제까지 보고 나니까 그러면 이 유형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보기를 보는 눈부터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GTF에 나오는 문법 문제들은 다 기본적으로 동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문법 섹션이 있지만 여러분이 뭐 영문법 책에 있는 모든 문법들을 다 묻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어떤 뭐 글로 돼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쭉 파악하면서 읽을 수준이 되는 그 정도의 문법을 가지고 있나?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문법의 핵심이 GTF의 문법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세한 문법사항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보통 영어 공부할 때 힘들어 하시는 뭐 어니, 저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예, 뭐 그다음에 비교급의 형태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가장 굵직굵직한 의미들,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 관련 문법들이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보기가 lived, 그다음에 has lived, 그다음에 has been living, 그다음에 they가 마지막에 had been living 이렇게 돼 있죠. 동사 live의 4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다 시제에 관련된 모양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이제 영어에 어떤 몇 가지 시제들이 있고 그 시제에 따라 동사 모양이 뭐다라는 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lived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분 기존 이제 문법에서 이제 과거형 이렇게 얘기하죠. 전 그냥 이렇게 보통 이제 ed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냥 ed form이래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읽었을 때 문장이 이미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는 문장이라면 A가 답이에요. 자, B 볼게요. has lived. 이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have pp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완료라고 여러분이 기존에서 이제 들었던 그 문법에 해당하는 거죠. 자, 얘도 해석이 똑같아요. 얘는 A하고 똑같이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해석이 그냥 ed 과거형하고 똑같아요. 그럼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A는 아까 제가 이미 지나간 거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확실하게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알아요? 예, 작년이면 작년, 어제면 어제 이렇게 찝어서 말을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have pp 되어 있는 모양새는 뭐냐면 했다라고 해석은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난 어느 과거다라고 콕 집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긴 했대는데 그게 언젠지 몰라요. 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장에서. 내지는 아니면 완전히 이미 끝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걸쳐있고 막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뭐 해본 적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는 파리에 간 적 있어. 가봤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갔어요? 그러니까 가봤다는 건 아는데 언젠지 말 못하겠죠? 자, 이런 거 이제 have pp 이렇게 has lived 요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봅니다. has been living. 자, 이거는 B에 있는 그 have pp에 ing가 더해진 응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have been ing 형태를 덩어리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지금까지 쭉 내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해요. 뭐 현재 완료 진행형인 이런 명칭보다 그냥 이런 모양 보시면 그냥 내내 쭉 지금까지 뭐 언제부터인지 아니면 얼마 동안이든지 여튼 지금까지 쭉 내내 그런 거에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는 C에서 또 응용이 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내 쭉이 아니라 이게 had been ing잖아요. 그러니까 had가 되는 순간 지금까지가 아니라 과거의 어느 때, 뭐 이게 뭐 어제면 어제, 아니면 10년 전 오늘, 뭐 근데 그 전부터 그때까지, 과거의 그때까지 그 전 과거부터 쭉 그때까지 그렇게 된 거. 자, 기준이 지금까지냐 아니면 과거의 그때까지냐에 따라서 have를 쓸 거냐, had를 쓸 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been ing가 오면. 자, 그래서 그런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이 동사 모양 보고 나서 이 모양이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알아보면 얘기 끝난 거예요. 지금 A, B, C, D 네 개가 다 지금 시간에 관련된 모양이잖아요. 시제 문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해당하는 모양만 찾아내면 돼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Maria migrated from Mexico last year. 자, 작년에 마리아가 멕시코에서 이민을 왔다라는 얘긴데요. 이거 내용 이해 못하더라도 migrate 이런 단어 모르더라도 사실 중요한 거 여러분이 자, 이 migrated가 무슨 동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ed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이미 지나간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장 맨 뒤에 last year 이렇게 있잖아요. 작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작년이라는 것도 뭐예요? 완전히 지나간 과거잖아요. 아, 과거 얘기하고 있구나만 알아도 여러분이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 정도. 작년에 멕시코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래요. 그러면서 she there all her life before moving to America. 그러니까 migrate한 단어를 모르더라도 뒤에 거 읽어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Before moving to America. 미국으로 이제 이사 오기 전에는 평생을 all her life, 뭐 그냥 all her life 어느 정도 감 잡히잖아요. There 거기 이제 앞에 나온 멕시코겠죠. 멕시코에서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뭐 작년 얘기를 하고 나서 멕시코 얘기가 난 작년에 멕시코로부터 이랬는데 아메리카로 오기 전에 이런 얘기는 뭐예요?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사 왔다 이민 왔다 이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트를 모르더라도 대충 감이 오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기 전에는 평생을 어땠다 거기서 살았다 이런 얘기겠죠. 멕시코에서 살았다. 지금 live를 가지고 살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A, B, C, D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는 건 뭐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미국으로 오기 전이니까 예전의 얘기잖아요. 예전에 자, 미국으로 오기 전까지 평생을 내내 쭉 멕시코에 살다가 지금 미국으로 넘어온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지금과 관련되어 있는 B나 C는 답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미국까지 오기 전에는 멕시코에서 내내 쭉 산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내내 쭉 이게 being ing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가 아니고 지나간 그때까지 지나간 미국으로 온 거는 지나간 얘기잖아요.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D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과거 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내내 이어져 오던 거, 내내 하던 거 그런 행동이나 내내 반복되는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거 쓰는 게 바로 had been ing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문법 시제에 대해서 다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초급분들은 빨리 이런 동사의 다양한 모양들, 시제에 따라서 어느 시간을 말하냐에 따라서 동사가 모양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 모양들을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무슨 현재 뭐 완료 진행형 이런 명칭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양 따라서 그냥 의미가 뭐다라는 것만 빨리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문장에 적용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문제로 지금 어떻게 GTOP 그라마 문제 푸는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보기 A, B, C, D 볼게요. 이번엔 동사 discuss를 가지고 4개의 보기가 주어졌어요. discuss는 이제 뭐 토의하다, 토론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번에 discuss. 그대로 나오면 이건 이제 원래 그런 거. 그냥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고. 자, B의 will discuss는 그럴 거다라고 하는 미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는 have been discussing. 자, 아까 앞쪽에 설명했잖아요.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내내 그랬다는 거죠. 내내 discuss 했다는 얘기예요. had been discussing은요, 예. 지금까지가 아니라 뭐 어제면 어제 아니면 뭐 내가 뭐 했을 때 하는 과거의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그때까지 내내 그랬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보니까 다 A, B, C, D 4개가 다 또 뭐다? 다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시간에 관련된 디스커스의 모양들이죠. 시제 문제예요. 문장에 어울리는 그 시간의 형태, 문장이 말하는 시간에 가장 맞는 형태를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Today.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볼 때에도 앞서서도 우리 last year라든가 before moving to America. 자, 요런 표현이 있었던 것처럼 시제 문제인 거 알면은 문제에 있는 문장에서 시간과 관련된 모양들을 꼭꼭꼭 집으시면 돼요. 걔네들만 알아봐도 사실은 여러분이 아주 세세한 거 다 해석 안 하고도 문제 푸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today 이러잖아요. 오늘 이러니까 이거 뭐예요? 현재와 관련된 거예요. All the managers are in a meeting to discuss a business problem. 모든 매니저들이 지금 business problem, 사업적인 문제를 discuss, 토론하려고 지금 in a meeting, 회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울리는 게 뭘까라는 거죠. 자, 보니까 they, 그 다음에 빈칸, for 2 hours already 이랍니다. 자, 여기서도 또 시간 관련된 표현이 있죠. for 2 hours. 자, for 있으면 얼마, 어느 동안에 라는 의미로 쓰여요. 2 hours니까 2시간 동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already, 벌써 2시간 동안이나 그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하는데 벌써 2시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2시간째 내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 회의를 하고 있다 이 얘기겠죠?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 2시간째 내내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 자, 이거 뭐죠? 이것도 역시 앞쪽에 제가 설명했었죠? 지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have been ing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렇게 have been ing 또는 had been ing는 뭐 언제부터 어쨌든 지금이나 과거에 언제까지 내내 쭉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하죠. 그 내내 쭉의 기간이랑 정말 잘 와요. 특히 이런 for 2 hours 이런 표현이랑 정말 짝꿍처럼도 잘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짝꿍처럼 잘 오는 애들도 자꾸 이제 보면서 익숙해지고 이러면 금세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today 하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답은 C. 앞서 말했던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지금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마리아가 미국에서 딱 왔을 때 현재 지나간 거잖아요. 뭐 작년에 왔던 뭐 재작년에 왔던 그러니까 작년 last year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기준 시간 따라서 have냐 had냐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문제 계속 풀면서 계속 우리가 봐야 할 요소들 하나하나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자, 보기 볼게요. A is working, B will work, C will have been working, D would have worked. 자, A의 is working 이렇게 비동사 ing는 뭐예요?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막 그러고 있거나 뭐 하고 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뭐 현재 진행형 이런 말도 씁니다. 이런 명칭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모양이면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해서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그 내용에 맞춰서 문장에 넣을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 이걸 넣는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동사 모양이라면 이런 의미구나 빨리 파악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건 뭐 지금 일하고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will work 이거 미래죠. 이거 미래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C번에 이제 will have been working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우리 앞쪽에 두 문제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에 will이 앞에 더해진 거잖아요. 제가 아까 have been ing는 지금까지 내내 이랬어요. had been ing면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그때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그때까지 쭉 이랬잖아요. 여기 이제 will이 붙었어요. 그럼 뭐냐면은 미래에
미래의 어느 그때까지 내내 그러고 있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이다.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뭐 내일까지 또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내 계속 그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좀 더 딱딱하게 얘기하자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는 동작이나 어떤 반복되는 뭐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내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내 뭐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ABC가 다 뭐죠? 다 지금 또 시간에 관련된 모양이죠. 예, 시제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감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D번에 would have worked가 나왔습니다. 자, 긴 얘기 설명 이런 거는 안 하고 지금 문제풀이에 제가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자, would have worked 이것도 이제 전체 모양을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would have pp면은요 과거에 만약에 이랬다면 이런 조건이 숨어있는 상태에서 그랬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는 가정법에 되게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would 이런 거 나오면 가정법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랬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시제 문제를 풀기로 했으니까 시제 문제에 나오는 보기에 나오는 동사 모양을 빨리 여러분 다 눈에 익히자는 얘기예요. 눈에 그냥 딱딱 들어와야 돼요. 보자마자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4개 중에 3개가 시제 문제니까 아무래도 시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요. John started working at his father's company when he was 24. 자, 그리고 G-TEP 그라마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게 2문장이 나오는 편이에요. 한 문장이 나오거나 3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2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요. 마음이 급하고 영어를 읽기 싫으니까 빈칸이 있는 문장만 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빈칸이 없는 문장이 왜 같이 오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예요, 걔가. 힌트를 안 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초급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실전보다 조금 쉽게 만든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전 문제, 실제 나온 기출 문제들을 조금 더 제가 쉽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전 문제 보면 이제 길어요. 단어가 어려워요. 읽기가 싫은 거예요. 시험인데도 싫으면 안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 힌트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또 시간 표현. 시제 문제다 싶은데 시간 표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started가 보입니다. 시작했다. 이미 지나간 얘기하고 있고요. 맨 뒤에 when he was 24 이러죠. 24살 때. 이거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고 내용도 어렵진 않아요. 존이 이제 24살 때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나간 과거의 배경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면서 그 존이 he 그다음에 빈칸 there for 40 years by the time he retires 이랍니다. 자, 여기 또 힌트가 우글우글하죠. for 40 years. 아까 제가 for 뭐라고 했어요? 동안에 하고 기간 나온다고 했죠. 40년 동안. 자, there는 거기니까 이제 앞에 나온 아버지 회사겠죠. 아버지 회사에서 40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이 by the time. 요것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표현입니다. 역시 시제 문장에서 우리가 어느 시간대를 알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by the time 주어 동사 하면은요, 그 주어 동사 할 때쯤에 라고 하고 보통 이제 미래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가 retire는 은퇴입니다. 그래서 은퇴할 시점쯤에는 이런 거예요. 은퇴할 즈음에는 40년간 아버지 회사에서 그가 어쩌고 이런 얘기니까 자, 앞에는 과거 얘기를 했어요. 24살 때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배경을 힌트로 준 거고 근데 그런 존이 40년 동안 거기서 자, 뭐예요? 은퇴할 때쯤이면 일하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은퇴를 한 건 아니고 자, 지금 은퇴를 할 무렵이라는 거 미래 얘기라는 거죠. 예, by the time 주어 동사는 주로 이제 미래의 어느 때쯤에 제일 많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할 거 얘기 드리면 by the time 한 다음에 그 뒤에 he retires 미래면 will 이런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써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것만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요 by the time 뒤에 있는 동사 형태를 뭐 집어넣으라는 문제가 G-TEP에서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것까지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맙시다. by the time 하면 일단 미래의 어느 시점쯤에 뭐 그 즈음에는 요 정도를 일단 이해하는 걸로 충분해요. 자, 그것만으로 얘기된 거죠. 그럼 미래에 지금 이제 24살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제 은퇴할 쯤이면 40년간 쭉 내내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게 되겠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미래 얘기예요.
자, 미래 얘기는 B하고 C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미래가 아니라 뭐예요? 40년 동안 내내 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내 쭉 이러면 뭐예요? 제가 have been ing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이 C번인 거예요. He will have been working there for 40 years by the time he retires. 즉, 조는 은퇴할 무렵이면 거기서 그 아버지 회사에서 40년 동안 일한 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내내 일한 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어떻게 시제 문제들을 알아보고 푸는지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뭐를 정말 다져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보기를 보면서 이게 시제 모양, 동사에 그 관련된 시제 모양들 내가 빨리 알아봐야겠구나. 문제에 나오는 시간 표현들을 정말 제대로 봐야겠구나. 내가 아직 모르는 시간 표현들이 있으면 그거 빨리 익혀야겠구나. 예, 지금 뭐 for라든가 by the time 이런 표현들 몰랐거나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 저 까먹는다 하시면 이런 것들 잘 다지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보기 먼저 보셔야겠죠. 자, 보니까 동사 convince의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 있는 거죠. 자, A번에 convince.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이제 원래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고, B에 convinces. 이렇게 뒤에 S가 붙으면 주어가 he, she, 뭐 it.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 하나란 얘기예요. C is convincing. 이런 보통은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이면, 자, 따로 우리가 문법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 좀 속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로 실전으로 갑시다. 지금 너무 초급에서 너무 많은 문법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독약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정도 초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된다 싶을 때 문법 정리를 한번 조금 더 수준 높은 걸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실전 문제 푸시는 게 낫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BING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더하면 이게 미래가 될 때도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건 이제 내용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will convince 하면 이건 뭐 미래죠. 할 거다, convince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뭐예요? 다 네 개가 다 역시 시제 관련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시제 문제죠. 역시 여러분 시제 문제다라는 거 생각하고 자, 모든 문장에 모든 걸 다 해석하지는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잘 잡아가면서 해석하면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Pete is frustrated with his old office computer because it is very slow. 자, frustrated with 무엇하면 뭐뭐에 대해서 되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Pete가 지금 오래된 사무실 컴퓨터에 지금 완전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현 모르더라도 오래된 컴퓨터에 어쩌군데 뒤에 말이 뭐예요? Because it is very slow 이러잖아요. 너무 느려서. 너무 느리니까 오래된 사무실 컴퓨터 하면 뭔가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Pete is 이렇게 나오니까 뭐예요? 이거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죠. 예, 뭐 과거 지나간 거나 미래 얘기 아니구나.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빈칸 있는 문장입니다. Now he 빈칸 the manager to get him a new one 이랍니다. 자, now 이거 핵심이죠. 지금이잖아요. 벌써 지금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온 거야.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서 지금 되게 어떤데 그래서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다. 지금에 관련된 모양을 해야 될 거고요. 그가 manager를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자, get은 뭔가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얻게 되는 거, 입수하게 될 때 쓰는 동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뜻이 많지만 가장 생활용어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누구 뭐 갖다 주거나 내가 나한테 뭐가 생기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I got a letter 이러면 편지를 하나 받은 게 되는 거고요. 여기 좀 get hi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또 갖다 주는 게 돼요. 그래서 get him a new one이니까 여기 one은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새 컴퓨터를 하나 해달라는 얘기예요. 해달라고 매니저는 어떻게 한다? 자, convince가 확신을 주다 뭐 이런 뜻인데 누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는 뭐예요? 그렇게 믿게 확신을 갖도록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니저한테 새 컴퓨터 해달라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convince의 뜻을 완벽하게 뭐 이렇게 정확히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도 충분한 거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쪼르는 거잖아요.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지금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아까 보기 설명하면서 다 얘기했잖아요. C번이죠. is convincing. 그래서 지금 피트는 지금 매니저한테 새 컴퓨터를 자기한테 하나 마련해 달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A, B, C, D. 자, 보시고 이거 시제 문제다라는 거 알겠어요? 자, A, made.
이거 이미 지나간 과거, make 이미 지나간 과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was making. 오늘 문제 중에선 처음 나왔죠. 비동사 am, are, is, ing는 지금 그러는 걸로 지금 is convincing 바로 직접 문제에서 풀었다면 앞에 비동사가 이렇게 was나 were가 되면은 지금이 아니라 지나간 그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제 3시면 3시 아니면 뭐 작년 이맘때 막 그러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과거 얘기하는 방법이고요. C에 has made 나왔어요. have pp 나온 거죠. have pp는 뭐라고요? 자, 그냥 과거 ed형하고 똑같이 해석이 돼요. A하고 C는 그 해석이 똑같습니다. 다만 C는 뭐다? 언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이 걸려있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A는 확실하게 지나간 거 알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번이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맨 앞에 오는 동사가 was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과거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was 다음에 뭐가 하나 이렇게 더 오면 이건 뭐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was 다음에 이렇게 pp ed하고 모양 비슷하게 생긴 이제 pp 동사의 pp형 있죠. 우리가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변할 때 맨 마지막 형태 과거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오면 이거는 수동태예요. 수동태긴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이건 그래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맨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이제 was니까 이것도 지나간 과거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When I asked him what he was doing, he said he blanked my dinner. 간혹 이제 한 문장짜리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원래 한 문장짜리 실제 기출 문제인데 제가 단순화시킨 거예요. 드물게 한 문장짜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때 좀 문장이 길어지긴 합니다. 제가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힌트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When I asked him.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내가 그에게 ask 했었을 때란 얘기잖아요. What he was doing. 걔가 뭐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이란 말인데 어쨌든 지나간 거죠. 이미 지나간 어떤 때가 딱 찝혔어요. 그럼 뭐예요? 그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물었을 때 걔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나의 저녁 식사, 디너를 뭐 했냐?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었잖아요. 뒤에 뭐예요? What he was doing을 물었으니까 대답도 he was doing에 해당하는 그 doing에 해당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B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생각해도 뭐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디너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우리말로 이제 만들다라고 하지만 뭐 하고 있니니까 만들고 있는 그때 한참 만들고 있는 와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답은 B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초급 학생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건 뭐냐면 해석에만 100%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우리말 해석으로 똑같이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아까 제가 ed나 have pp가 똑같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해석에만 의존하면 완전히 문제를 반쯤 풀다가 오답으로 넘어가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물을 때는 영어에서는 이게 해석 똑같기 때문에 포인트, 핵심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What he was doing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답도 was, were, ing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용까지 다 이해한다면 문장 간단하니까 뭐 하고 있니?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고 있었니? 였으니까 만들고 있었어 이렇게 똑같은 시간만 그냥 지금 상태에서 과거로 옮겨가는 것처럼 대화를 여러분이 응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 볼게요. A is busy studying. B was busy studying. C has been busy studying. D will be busy studying. 자, 여기 지금 모양이 표현이 좀 낯설어서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여러분이 시간을 파악하는 거예요. 동사의 시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공통적으로 다 지금 busy studying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건 다 똑같은 거니까 얘를 보시면 안 되고 앞에를 보셔야 돼요. A는 is니까 지금 얘기, B was니까 지나간 과거 얘기, C번에 has been이니까 이건 어쨌든 했었다라고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언젠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지금이 걸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다든가 이런 걸 거고, D는 will be니까 미래일 거고. 자, 그렇게 생각해서 시제 문제구나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현 하나 알아두자면, busy ing가 그냥 항상 덩어리 같이 와요. 그러면 이건 뭐냐? ing 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는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다. B는 그때 공부하느라 바빴다. 과거 얘기고, C는 have pp니까 have been에다가 지금 사실 have pp에다가 지금 ing, busy가 사이에 껴있지만 ing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공부하느라 바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번은요, 내내 공부하느라 바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게 가장 어울릴까, 문제에 어울릴까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My sister Sarah has just started her school. 자, 이건 뭐야?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내 세라가 내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학교를 막 시작했대요. So she cannot visit our grandmother in Paris. 그래서 파리에 있는 할머니한테 못 가는 거죠. 지금 이제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못 간다라고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she 빈칸 나오고 by the time I leave for France. 자, by the time 뭐라고요? by the time 조동사 하면 조동사 할 때쯤에 주로 이제 미래 얘기한다 그랬죠. 지금 내가 프랑스로 떠날 때쯤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시작해서 파리 못 간다라는 얘기니까 아직은 이제 못 가는 거고 나는 갈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때쯤에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내가 갈 때쯤에는 뭐예요? 얘는 왜 못 가요? 학교 시작했으니까 내가 갈 때쯤이면 학교가 이미 시작해서 공부하느라 바쁘겠죠? 미래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그렇겠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2번이죠. 미래 나와 있는 거 2밖에 없으니까. 자, 내가 프랑스에 떠날 무렵이면 그녀는 항상 공부하느라 바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보기 볼게요. A, B, C, D, bake라고 하는 동사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bakes니까 이거는 원래 bake, 원래 bake 한다 해서 아마 주어가 he, she, it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B is baking.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요. C has been baking. 내내 쭉 베이킹 하고 있는 거고요. will have been baking. 다 어제 오늘 얘기한 거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바로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에 설명 다 했어요. 내내 그때까지 베이킹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ake는 우리가 또 빵을 굽다 뭐 이럴 때 쓰는 이제 그 동사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때 해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일일이 다 해석하려고 안 해. 우리말로 막 뭐 멋있는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영어는 영어대로 그냥 두면서 그대로 파악해도 돼요. 문제 보면서 이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제가 지금 그냥 베이크를 그대로 써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봅니다. I like my aunt's pies. 자, aunt는 뭐 고모, 이모 뭐 이런 분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고모라고 해둘게요. 나는 우리 고모의 파이가 좋아요. She, 고모 얘기겠죠. blank, 빈칸. pies for more than 60 years. 자, for 60 years예요. 중간에 more than 이런 거 이제 봐야죠. 더 많은 거니까 60년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60년 넘게예요. 우리 고모 파이를 내가 좋아한다는 건 고모 파이가 되게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고모가 60년도 넘게 동안에 파이를 뭐예요? 그동안 고모의 경력이죠. 내내 쭉 파이를 만들어 왔으니 얼마나 파이의 달인이겠어. 정말 맛있을 거 아니에요. 고모는 그동안 파이를 정말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60년 동안 고모가 이렇게 달고 닦아온 그 파이, 정말 이 결정체를 내가 정말 맛있어한다, 좋아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내 쭉 바로 C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고모의 파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60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한 지금의 어떤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에 문장들이 뒤에 뭐를 집어넣을까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 문장이 없으면 사실 뭘 넣어도 다른 걸 뭘 넣어도 뭐 답이 안 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번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60년 동안이나 파이를 만들고 내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앞에 말하고는 감이 안 와요. 왜 해필이면 60년 동안 언제 그렇게 될 건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앞뒤 상관없이 그냥 집어넣으면은 답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경우 나옵니다. 아까 당부드렸지만 항상 시간 효율이 있어야 되고 빨리 보셔야 되고 모든 단어들 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어쨌든 그 문장은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문장들이 뒤에 빈칸 있는 문장에 어떤 힌트를 주나 어떤 연관이 있나 그 정도는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세세한 모든 단어를 다 여러분이 알거나 완벽한 어떤 번역문이나 해석문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GTOP 그라머 시험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문제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이러더라도 여러분이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또 이제 GTOP 그라머 시제 관련 문제들을 좀 살펴봤어요. 따로 문법이나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양만 알려드리지만 난 이게 아무래도 이걸 해야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문법들 따로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문제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이제 실제는 넘어갔을 때 또 그 단계에서 또 여러분이 보충해야 되는 게 나올 거예요. 전체적인 문법 정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저랑 이렇게 문제 읽는 거 정도에서 해석이 정도 된다 정도 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 지금 바로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기초적인 것들만 좀 상기하시고 정말 실전 문제 들어갈 때쯤에 좀 정리된 문법을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다른 유형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올게요.